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을 하는 것은 무조건 맞는데, 그죠? 근데 이게 나름대로 전제 조건 원칙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민원에 끌려다닐 소지도 있다. 제 생각은 그걸 통해서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행안부나 다른 쪽에 좀 정리해서 요청할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조기에 빨리빨리 재정을 집행하지 않다 보면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조기에 집행하는 이유는 경기 활성화, 지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소지도 있고 악성민원에게 악용당할 소지도 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기획감사당단의 말씀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제 속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는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하셨던 세계 시군과 그리고 세계 시군과 연관되어 있는 해양경찰 그리고 연대, 육군연대본부 그리고 통령지청장에게는 다 제가 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과 이제 연대 쪽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바다와 육지를 지켜주는 것, 통영지청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희락식도 맺고 단합대회도 하자 뭐 이렇게 좀 제안했고 장소는 고성에서 하든 통영에서 하든 거제에서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서로 경쟁이 되면 안 되니까 선수는 가장급 이상으로 한다. 이 정도 좀 정리 좀 하시죠. 예. 그 보니까 해경은 지면은 뭐 배를 한 척 내놓기로 하니까 그제 그 연대 쪽에 전화 오니까 탱크 한 대 걸 거라고. 우리는 상수도 정도 하나 걸까. 그리고 우리 정사부 과장이 그 수영장 지금 휴가 나는 거죠. 예, 리모델링 좀. 아침에 이제 목욕탕 갔더만은 그 휴가를 하다 보니까 수영장 가실 분들이 다 와가지고 아침에 제가 혼이 났는데 그 뭡니까 샤워기 고장난 게 너무 좀 많았고 쓰지 못하게끔 했던 게 참 많았는데 군소가 바뀌었는데도 그 뭐 샤워기 하나 그 교체 안 해주고 그 수리 안 해준다고 홀라당 벗긴 상태에서 혼이 엄청 났습니다. 그 어찌된 겁니까 그거? 저 공장이 바뀌셔가지고 이번에 공사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뀐 지가 1년보다 훨씬 넘었는데 예전에 혹시나 그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거였습니까? 거기 저 기능 자체가 조금 목욕탕 기능 쪽으로 목욕탕 업주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샤워기를 저희들이 잠정 폐쇄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있는 샤워기를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문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있는 걸 폐쇄를 해버렸다는 거죠. 네, 일부를 폐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걸 막아버렸다는 이야기 같은데 네. 그 말이 맞구나. 아하 참. 저는 하나 고민되는 게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나 그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뭐 노령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예. 거기 한 50% 이상이 어르신들이고 해가지고 샤워기는 이번에 공사할 때 설계 포함시켜가지고 공상 복구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그 이제 민원에 끌려다니는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수영장을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보면서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아마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이용하시는 입장들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겠나 이러 싶습니다. 빨리 좀 정치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샤워기 물이 안 나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또 저 혼나지 않도록 저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당 일반 산업단지의 김조은 전 사장님은 일단은 그 반반입니다. 그 본인은 참 오고 싶어 하신 직접 가서 제가 뵀는데 요즘 이제 전국이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내려오시면 이 카메라들이 막 마이크를 들이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땅히 답변하기가 애매모한 지점도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데 한 번 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성초등학교만 양방향 카메라, 다른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 다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러자고요. 그냥 한쪽만 일을 하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양쪽 다 설치해서 대부분 이렇게 오래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둔감해진다 그럽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어느 위치를 가고 있는지도 까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행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전교차로를 하나 둘씩 이렇게 좀 만들고 있는데 해전교차로에 대한 교통법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건 어느 과에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도시개발과에서 그 예. 사업을 하니까 예. 지금 홍보물하고 저희 제작해놨으니까 아. 교육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십시오. 예. 그쪽에서 뭐 먼저 진입했던 차 뭐 여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런던을 갔다 오셨다는데 매년 이 행사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가 봤는데 영국 사무소에서 추진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프랑스 쪽하고 6군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 그 소장님들이 시군에 그 보통 이제 국장님이 참사가 해가지고 소장님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님이나 사무국장한테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사전에 알고 그리고 과별로 어느 사람이 가게 될 것인가를 논의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예. 이제 이야기 들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거기 하면 아마 우리 군의 경비도 좀 작게 들고 그렇죠. 공무원들도 조금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그렇죠. 그러니 많은 분야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도지사 협의회 제가 연락해서 내년에 일정이나 계획들 한번 쭉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상갱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갱이가 몸무게가 우리 보면 한 60kg 정도면 어느 분 몸무게인지 뭐 이종일 과장님 몸무게 한 60kg 정도 되는데 61. 대략 크기가 1.3m 이상 1.9m, 2m보다 좀 적은 형태고 대략 색깔은 회백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공용 브랜드 외에 특별한 내실만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상갱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남해안에서 전라도, 충청도, 서울, 한강까지 연결되는 벨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중심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도 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고 이 지역은 정말로 이제 미 FDA가 인정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성은 이 두 개의 브랜드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봉은 이달 만에 확정이 된다는 거죠. 국가농업유산으로. 예, 이번에 발표하면 예. 재용료 발표이기 때문에 꼭 발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준비 좀 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 말씀하셨던 이제 전립선 관련돼서는 고성에 809분의 어르신들이 진료를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근 있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게 예약만 하는데 한 3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진료비가 개인당 40에서 50만 원 정도 드는데 800명에 40만 원이면 3억 2천 정도 예상이 드는 걸 연합누리 이용근 회장님께서 전체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거죠. 그랬던 내용이고 저는 그날 가서 조금 어르신들 앞에서 인사를 하라 그래서 좀 웃겨보려고 제단 노력을 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웃지 않는 집단이 첫 번째가 공무원이고 두 번째가 영남권에 계신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정말 실감했습니다. 인사말을 제가 그렇게 했죠. 저도 오늘 좀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하더니 막 이랬더니 웃지도 않으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웃겨보려고 이런 이야기했죠. 오늘 진료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고승원에 인구도 많이 줄어드는데 인구 증가 시책에도 좀 동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묻지를 않으셔가지고 박쥐 언론에 나왔던 이제 SK 이제 부도난 업체 그 이제 채권 채무 관계 변제에 관련됐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SK가 안았던 금액이 48억이었고 18억 정도는 변제를 했고 30억이 남아있는데 그 30억 중에서 9억 몇 차나 10억 정도가 고성직 업체들이 받지 못했던 부분이라 한 군데 업체만 제외하고는 이달 말까지 다 변제하는 것으로 SK 본사에 직접 연락을 받았고 한 군데 업체는 최대한 빨리 좀 정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저는 이옥철 도의원과 한국일 도의원 두 분이 엑스포 티켓 구매 또 300만 원어치 이렇게 협정을 해주셨는데 참 궁금한 건 도의원들은 지역과 경남 전체가 경비가 많이 들 건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이 챙겨주시고 엑스포 티켓들은 구매를 해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정도의 의원들만 계시면 국민들은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도 이제 중앙의 정치를 보면 당리 당략에 얽매여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은 언제 좀 처리될지 이옥철 도의원과 한국일 도의원 본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이제 돼지 가격이 폭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제 급식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지금 많이 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행정과장님이 이제 농림부나 좀 경남도 언론에서 전문가 초빙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도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전에 그러면은 행정에서는 돼지고기 소비 고성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행정협의체 한번 소집하셔서 대안을 강구하는 것도 맞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양돈협회하고도 고민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주에 이제 태풍 대비에 관련된 현장 보고는 내년에 태풍이 오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은 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약간의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무보직자들 평가 일정도 좀 행정과에서는 좀 잡아주시고 전에 이제 평가하는 이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서대로 보직을 주는 것보다는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좀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리고 승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직을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무보직자들에 대한 평가 일정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암이 소재했던 KL1 하우징이었습니다. 고우찬 대표죠.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주방과 욕실이 완비된 3x6 컨테이너 이걸 매년 한 채씩 고승원에 기증을 하고 싶답니다.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2천만 원 단위 넘을 수도 있을 건데 이제 주방과 욕실이 겸비된 3x6 컨테이너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도 한번 선정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매년 한 분씩에게 이 컨테이너를 좀 이렇게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KL1 하우징 고찬 대표님은 보니까 아너소사이어티 김영수 어르신의 소개로 이렇게 오셨다고 했는데 최숙 과장님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제가 한번 격려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행정과 구성 담당에서 우리가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연수 및 이해 이거 뭐 단체를 행정에서 구성과에서 준비한다라고 하던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던 공무원들은 그분들끼리 의논해서 가시고 싶은 곳 또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분들끼리 의논하시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예산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이걸 단체로 비행기 티켓, 배 티켓 다 끊어주고 사람이 따라가서 해주는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민간인에서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IMF 사태 때나 부도 나고 실직 나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네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고통 분담을 같이 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무했는가? 그 전제하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여행도 가고 연수도 가고 하는 것인데 혹시나 이런 반대쪽의 시각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 이건 좀 공무원들도 좀 유념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택시 거리를 700m에서 600m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우리 그 박남석 씨니까 이렇게 가져왔던데, 저는 거리를 줄이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거 비교 검토하는 자료가 이제 경남 것만 가지고 이뤄왔던데, 경남에 보면은 남이나 어려운 500m고 거리는 600, 800, 1km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600m면 버스에서 내려서 600m에서 집으로 가는 그 거리를 어르신들이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시간에 장바구니 들고 이런 고민들도 들고, 저는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행복택시는 충남 아산이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곡성이나 구례나 모금도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경쟁은 경남이 아니다. 모금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시군의 모금 사례를 파악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지, 점차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경남의 10개 군 중에서 5등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과장님들 모임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계장들과 주무관들에게는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도 참 모르겠더니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뒤처져 있는데, 뒤처진 걸 앞서 나가려고 하면 바로 위에 단위에 따르면 하면 절대 추월 못합니다. 따라가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가장 성진화되어 있는 곳에 모금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롤모델을 삼아서 준비에 들어가면 빨리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사고의 전환은 제발 좀 부탁 좀 제가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일부터 이제 가리비 축제 하는데, 우리 정준호 배우가 26일날 3시에 이렇게 와서 고승훈 홍보대사 이 축장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보면은 KBS나 MBC, KNN, JTBC, 채널A, YTN, TV조선 뭐 전부 다 옵니다. 전부 다 와서 우리 그 송악동 고흥군 그리고 우리 가리비 저 삼삼면 가서 다 취재를 다 합니다. 요즘 핫한 것이 고성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알아서 이렇게 고성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편 방송들이 아마 고성에 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다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이게 뭐 직영이다 위탁이다 뭐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마시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왕설래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거는 진짜 하수들의 생각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학생들 돌봄, 장난감 도서관 운영,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를 위한 중간 조직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그 성격에 맞도록 빨리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빨리. 예. 우리가 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고 예산이 통과되어 이런 사항들이 아닌 것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과가 좀 다르더라도 소통 좀 잘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업사무소는 모든 교양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고, 내년에 완공되는 실거주택에는 노래교실을 포함해서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음향으로 어르신들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완공되는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아동들도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고성구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될 우리 군의 홍보팀,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그리고 업사무소 공무원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알고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대처도 필요한데, 과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문제 제기하면 그때서만 고민하는, 분노하는 우리 이현옥 과장님 특유의 스타일. 의회는 옛날에 내가 같이 근무했던 곳인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대안을 강구해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이제 과장님들 이상 되면
하소연할 시기가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고성군 의회 이제 총의원에서 또다시 부결시킨 청소년 꿈패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7월 달에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청소년 꿈패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해 주신 우리 이용재 의원님과 최상림 의원님, 정명환 의원님, 김양숙 의원님, 김원순 의원님께 저는 감사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립니다. 논의조차 거부했던 7월과 비교해보면 저는 진일보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대는 하셨지만 안건 상정하고 논의해 주신 이용재 의원님, 최상림 의원님, 정명환 의원님, 김양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초지일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원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본회의까지 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저는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준비하고 더 소통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면 혹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는 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덜 성숙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현금 및 카드 지급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은 맞지도 않고 미래의 고성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있어야 조국이 산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알차게 저희들은 고성군을 운영해서 재정이 없어 일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사용할 것만 사용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저부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부서는 선심성 예산 전부 다 가려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은 힘들어졌지만 내년 상반기 추경 예산 편성 때는 조례가 통과되어 하반기부터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23일 오후 4시 항공기 날개 공장 착공식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